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SK가 전남 동부권에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민형배 시장이 전남 광주 통합시의회와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 현안 보고에서 의대와 대학병원이 가지 않는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한 지 며칠 만에 전격적인 발표가 이루어진 건데요. 이제 전남 동부권이 SK의 100조 원 투자 계획을 받고 의대와 대학병원을 서부권에 양보하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오늘 민형배 시장과 순천대, 목포대 총장이 광주 모처에서 만나 의대, 대학병원 인센티브 안을 가지고 통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시스템을 세우고 확대해 나간다라는 당초의 전제는 빠지고 대학 통합만 매몰된 나머지 인센티브 안까지 나온 이 상황.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공공기관 하나 유치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 하나를 없애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민형배 시장이 밝힌 말에는 계획, 예정만 들어 있습니다. 잠시 후 로컬 썰전 시간에 관련 내용 가지고 조금 더 얘기해보고요. 뉴스 이 작가야 이슈책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가 8월 14일 금요일에 준비한 순서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불금의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 작가야로 출발해보죠. 라디오 전망대 메인 작가 이선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복이더라고요. 말복입니다. 보양식 드셨습니까? 보양식이라기보다는 방송국 급식 먹었죠. 그게 급식이 보양이 됩니다.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복날도 다 지났는데 오늘 첫 소식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에 첫 조직 개편안 윤곽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무안청사에서 특별시 의회와의 현안 정책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예. 4명의 부시장을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시장 직속으로 반도체실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이 핵심 골자고요. 공개된 조직도를 보니까 본청 조직은 4부시장 체제 아래에 5실 8본부 24국을 두는 형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4개 부시장 체제 아래에 5개의 실과 8개의 본부 그리고 24개의 국을 두는 조직 개편안입니다. 예. 자, 조직 5개 실, 8개 본부 이런 거 다 세부적인 것도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5개 실은요. 반도체실, 균형발전실,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법무실 이렇게 5개가 있고요. 8개 본부는 재정관리본부, 에너지산업본부, 시민주권본부, 청년교육본부, 성장투자유치본부, 문화예술본부, 기후환경본부, 광역행정본부 이렇게 8개입니다. 예. 그리고 시정상황실이나 보좌성 조직이나 또 그리고 직속 기관 사업소를 제외하고는 국단위 조직은 24개로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장 직속으로 반도체 실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네, 조직도상에 통합특별시장 바로 아래에 반도체실을 배치했는데요. 오. 반도체 산업정책관을 별도 배치했습니다. 예.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합특별시 핵심 사업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고요. 시장 직속 사업을 하나 보니까 시정상황실, 투자기구 설립 추진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은 이렇게 됐고, 자, 중요한 게 이제 3개 청사의 균형 배치, 균형 운영을 계속 얘기했는데 네. 이 3개 청사에 어떻게 이 각 국이 들어가느냐 아니겠습니까? 이번 조직 개편안의 최대 쟁점이죠. 그래서 광주, 무안, 동부청사별로 구체적으로 부서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라는 건데 이거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특별시가 당초 기능과 부서를 구체적으로 나눈 초안을 마련을 했지만 공무원 노조가 아시다시피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차례 노사 협의를 거쳐왔고 지금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직원 의견 수렴 그리고 입법 예고를 통해서 특별시가 최종안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안에 들어있는 부시장 시민추천제에 대해서 특별시의회가 연일 조례 불일치다라면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영배 시장이 시의회를 찾았습니다. 좀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4차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무부 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계획과 경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고 적법성 여부를 검증을 했습니다. 예. 오늘 회의에는 민 시장과 그리고 황기현, 고강환 부시장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을 했고요. 의회 상임위의 광역단체장이 직접 출석을 한 것은 전남 광주에서 민영배 시장이 처음이고 그만큼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례적으로 민영배 시장이 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까지 일단 시의회 측에서 참석을 요구를 했고 실제 참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길래 결론은 아직 안 났다고 하는 겁니까? 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정무부 시장 공모 분야가 조례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다. 사과 표명을 하고 조례에 입각한 청문 절차를 재추진하라. 그리고 의회와 소통을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달라.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예. 이번 사안은 사후 조례 개정으로는 치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위인설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민 시장은 법률이나 행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시민추천제를 추진했고 현재 지명까지 한 것은 준비 단계다. 그래서 조례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해석이 다르다. 위원장 말만 진리라고 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부시장 조례 불일치 논란과 별개로 이 자리에서 민영배 시장과 또 여러 시의회 측의 입장을 지금 이것만 잠깐 들어봐도 살짝 좀 감정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감정이 약간 실린 것 같죠. 그래서 예. 신민호 운영위원장이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의 뜻을 표명하라, 피력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민 시장이 잘못해서 사과하는 거 아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고 하는 설명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민영배 시장이 전국 시도지사협회 협의회 첫 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석을 하려고 하니까 신 위원장이 시의원들의 동의를 좀 구했어요. 그래서 시민 소통을 강조하면서 의회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쉼이 아쉽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했고 민 시장은 제가 없으면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법적 하자가 있으면 보완하겠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회의 30여 분 만에 동의를 구하고 이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분위기가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일단 시의회와 시집행부 간의 관계도 앞으로 좀 잘 풀어나가야 할 텐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당 위원장 선출도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당 위원장 후보로 지금 동부권에서는 조계원, 권양엽 의원이 후보로 나서 있고요. 광주권에서는 안도굴 의원이 후보인데요. 예. 오늘까지 이틀 동안 초대 특별시당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전남 광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예. 투표 결과는 내일 오후 반쯤 나올 것 같고요. 예. 내일은 당대표 호남권 순회 경선 결과가 나옵니다. 전남 광주가 아닌 전북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보다 먼저 발표되는 시당 위원장 투표 결과로 향후에 당대표 호남권 순회 경선 결과 향방을 미리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친청이냐 친명이냐 친청으로 분류되는 건 지금 권양엽 의원이고요. 네. 친명으로 분류되는 후보는 조계원 또 안도걸 의원인데 일단 이들 중에 누가 될 것인가 요 네. 시당 위원장 선출 결과가 어찌 보면 좀 미리 보기 결과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개파 대리전 양상 또는 미니 전당대회다. 또 이렇게도 그래요.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내일 좀 뉴스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선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오늘도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순천시의 랜드마크 vs 약속은 약속이다 체크해봤습니다. 아마
오천 그린 아일랜드 원상복구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아니다, 이거 순천 랜드마크다, 지켜야 한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 논란 전반적인 개요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2023년 순천국제정원 박람회를 마치고요. 이후 그린 아일랜드 원상 복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순천시가 강변도를 임시로 사용하기로 한 상황이었고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원상 복구를 계획한다면서 이 3차 추경안에 그린 아일랜드 원상 복구 설계비 1억 원을 포함해 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순천시는 감사원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감사에서 이 그린 아일랜드 조성 과정에서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수 법적 절차 없이 도로 통행을 차단하고 또 상습 침수 구역의 우수 저류지 기능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여기에 잔디 밑에 있는 아스팔트로 인해 폐기물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답변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나와있던 그 뉴스인 거고 네. 일단 시민들의 의견이 좀 상당히 엇갈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 그린 아일랜드 인근에서 순천 시민들 만나서 의견들을 들어봤는데요. 찬성 반대 아주 팽팽합니다. 이 그린 아일랜드의 유지에 찬성하는 시민들은요. 오천 그린 광장과 동천, 순천만 국가정원을 하나로 이어준 중요한 보행자 도로이기도 하지만요. 이 국가정원을 하나의 정원으로 만드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순천의 자랑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순천시 얘기 들어보시죠. 저기 애들이 저기서 놀고 있을 건데 안 하는 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접어야 되잖아. 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못 느꼈는데 지금 막상 해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처럼 된다 그러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었고 그냥 그거 밑에 아스팔트 해도 그냥 이렇게 걸어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그 오천 그린광장하고 연계돼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외부인들도 오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는 걸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 그때 설문조사에서 이제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걸 근데 그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바꿔버린다 그런 건 저는 반대합니다. 순천 시민으로서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네, 오천 그린 아일랜드를 존치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네. 하지만 반대로 예전 모습으로 다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존 도로에는요, 신호등이 없어서 통행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다른 도로를 우회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우회하고 다니는 상황이죠. 여기 그게 네, 막혔으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예. 좀 더 먼 거리를 우회합니다. 예. 근데 이 우회 구간은요, 신호등이 6개가 있습니다. 우회하는 그 구간에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체는 심하고 이 때문에 유류비도 더 많이 들겠죠. 또 시민들은요, 공원을 만들 때부터 원상복구를 약속했다면 어떤 이유라든지 원상복구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뜯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길을 이렇게 내라고 해가지고 길을 냈는데 그 약속을 어겨버렸잖아요. 저쪽에 다니는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다니면 엄청 불편해요. 여기 돌아서 다녀야 되고 많이 막혀요. 출퇴근 시간에도. 그러니까 불편해가지고 여기 박람회 끝나면 길을 다시 터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길을 이렇게 난 거죠. 아스팔트 때문이면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환경 때문에. 여기 뭐 원래 도로였으면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불편해진 거니까 이제 좀 다시 원상복구하는 게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우리가 4시부터 정도 되면은 근로자들이 퇴근 시간 되면은 제일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저쪽에서 공적에서 오는 차가. 아무래도 신호등이 있으면은 좀 차량의 정체가 된다고 봐야죠. 상황을 봐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지금? 네, 이 공간을 다시 도로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시민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 이제 순천시 의회와 시의 좀 움직임 보겠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임시회에서 순천시가 제출한 그린 아일랜드 원상복구 실시 설계비 1억 원을 일단 전액 삭감을 했어요. 네, 순천시 의회는요, 예산 전액 삭감 이유에 대해서 이 국가 하청 기본 구상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 방향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 등 먼저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예산 삭감했지만요, 그린 아일랜드를 도로로 원상 복구하는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양동진 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동천 그린 아일랜드는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동천 기본 구상 영역이 종료된 이후에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천 기본 구상 영역 자체가 이제 올해 말 정도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4월에 고시한다고 관련 건설과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셨고요.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다는 판단하에 예산 삭감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잔디 밑에 깔려있는 아스콘 자체가 폐기물 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걷어내야 된다는 게 모든 부분들의 의견입니다. 걷어내는 시기를 그거에 맞추자는 의견이지 저희가 그러면 이중적으로 재정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맞춰서 해야 되고 또 찬반 여론이 뜨거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여론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순천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양동진 위원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도로를 원상복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이미 잡았습니다. 네. 시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현재 순천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원상복구라는 순천시의 계획은 일시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순천시는요, 순천시의회 이 설계비 삭감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순천시의회가 공고한 사항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이 순천시 도로과 도로시설팀 문광희 팀장 인터뷰입니다. 그린 아일랜드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행사를 위해서 강변로 4차선 도로 약 1km 구간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한 태생이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임시시설이었습니다. 민선구기에서는 당시 주변 지역 주민과 약속을 이행하고 주 간선도로 기능 회복, 그리고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저류지 물넘이 기능을 신속하게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회에서 설계비가 삭감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시에서는 의회에서 공고한 사항을 충실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상복구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적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영산광청과 우리시 관계부서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 의견을 듣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상복구를 반대하는 주민 의견도 충분히 듣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공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후 제반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그린 아일랜드의 존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팽팽한 만큼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정책 토론회나 시민 의견 수렴 같은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네. 폐기물 관리법 위반 소지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검토를 잘 해서 현명한 선택의 결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퇴근길 지역의 이슈를 논합니다. 로컬 밀착 토크, 로컬 썰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지난주에 저희 뵀었나요?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네, 두 분의 그 조합은 또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 김석 총장님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YMCA 살림을 좀 차근차근 좀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옆에 이제 김대희 총장님 계시지만 그 순천대학교 의대와 관련된 지역사회에서 그냥 뜨겁게 의대 병원 추진위원회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돼서 거기 뭐 활동에 간담회가 있거나 요즘 이런 걸 참여하고 있고 오랜만에 뵈니까 약간 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그 인수위 갔다 와서 건강상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뭐 보이진 않지만 허리도 조금 안 좋고 아이고. 네, 스트레스도 지금 엄청 많고 인수위 갔다 왔는데 좋은 일보다는 굉장히 나쁜 일이 많아서 제 책임 갖고 막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네. 건강 잘 챙기셔야 좀 됩니다. 용기를 좀 달라.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 힘내십시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김대 총장님. 네. 김석 총장님 마음 알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네. 어쨌든 뭐 특별시가 욕 들어먹으면 괜히 특별시 인수위원회 활동했던 그 사람들이 괜히 고개 숙이고 그러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뭐 인수위원회는 뭐 권고하고 또 제안했는데 그 받고 안 받고는 행정부 영역이고 시장의 역할이라서 너무 뭐 죄책감 없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여수시 행정에
쓴소리가 들어오면 책임감을 아직 느끼시나요? 아직 여수시 쓴소리가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여수는 네. 선박라면 때문에 일단 끝나봐야 됩니다. 그나저나 뭐 어쨌든 그래도 뭐 당선된 민선국이 당선된 시장님들이 일단 시민들 속에서 일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은 예. 아마 시민들이 한 5, 6개월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 87년 6월 항쟁 40주년인데요. 여수는 그동안 여수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를 준비위원회 상황에서 계속 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내년에는 여수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법인을 직접 출범시켜서 이 법인을 중심으로 지역 시민사회하고 같이 민주화 운동을 좀 정신들을 계승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좀 넓히는 이런 사회교육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황 간단히 좀 들어봤고요. 오늘은 아까 김석 총장님 말씀하셨던 의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만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는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을 전제로 20일까지 의대 추진 계획서를 제출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양 대학은 지금까지도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니까요. 국회 교육위 소속 김문수 의원이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과 나눴던 얘기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 추진 방안을 명확히 했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 전제가 좀 우리 지역에 혹은 의대 설립에 독이 되는 것인가 약이 되는 것인가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보통 그 3년 전에 김윤록 지사가 이제 지방 의대 문제 이야기 나누면서 목포대하고 순천대의 통합 조건. 처음에는 두 대학이 제3의 영역에서 법인을 공동 의대를 만들자 하면서 캐나다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제3의 영역에서 의대를 별도의 독립화시켜서 운영해보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걸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그러면 양 대학이 국립대 통합안을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2년 전부터. 그래서 두 대학은 그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의대를 전남 지역의 의대를 새롭게 신설하는 조건 하에 대학 통합이라는 조건을 했는데 당시 우리가 YMCA 토론 시간에도 상당히 좀 우려를 해봤죠.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그 넓은 거리 속에서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사 제도를 우리 모델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또 전라남도가 주도해서 대학 통합을 독립적인 그 국립대학을 통합한다는 것이 되냐라는 좀 의문을 가졌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당시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 저는 현재는 독이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상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전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역 거점으로 쉽게 말해서 강주 전남 지역은 전남대를 중심으로 또 뭐 충청도나 충남대나 충북대를 중심으로 하면서 서울대 같은 내용들을 지역 국립대학을 통폐합하는 전제 조건을 정책으로 걸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했어요. 그러는데 저 보니까 재적 학생 10,000명 정도 되는 중간 정도의 국립대 2개를 통합시켜 보는 것은 이번 정부의 처음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국립대학이 작은 도립대학이나 작은 그 공립대학을 통합한 적은 있었는데 흡수 통합처럼 한 적은 있었으나 글로컬 때문에 글로컬 그 신청 때문에 통합이 논의가 한 3, 4년 전에 각 근역마다 있었잖아요. 근데 절반은 다 실패하고. 목포대도 뭐 그렇고요. 목포대는 그래서 전남 도립대를 먹었죠. 담양에 있는. 그런데 목포대나 순천대처럼 10,000명 정도의 재적 학생이 있는 일정 규모의 국립대 통합은 우리나라 역사에 한 번도 없었었어요. 그러면 이번 정부의 교육부는 이게 해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왜 교육부가 하고 싶어하는 건데요? 전라남도 김문옥 지사가 강제로 통합을 견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목포대하고 순천대 사실 통합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왜 130km 이상 거의 2시간에 달하는 거리의 대학을 통합한다는 것은 규모가 비슷비슷한 대학을 규모 있는 10,000명 정도 그럼 20,000명 규모의 대학을 만드는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우려를 했는데 결국은 교육부는 성과가 필요해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왜? 국립대 10개 만들기 운동 중에 이렇게 목포대나 순천에서 규모 있는 국립대를 통합시킴으로써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거거든요. 더 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만들었다는? 만들었다는. 그러면서 이건 조건부로 거는 거거든요. 이거 통합 안 하면 어디 안 줘. 그럼 어디로 줄 거냐? 경북 쪽으로 줄 거야. 이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나치게 전라남도 김능욱 지사가
두 대학을 억지로 끌고 들어오면서 통합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이 저는 결국은 의대 문제에서는 독이 된다. 당시 뭐 YMCA 토론에서는 차라리 국립대니까 규모 있는 국립대니까 교육부가 객관적인 모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해서 객관적으로 심사하면 되지 않냐. 네. 우리 이랬던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정부가 좀 주도해야 그렇죠. 된다. 전라남도가 예. 주도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전 전라남도가 주도했던 것을 정부 교육부가 지금 따라가는 그렇죠. 이만큼 성과가 없잖아요. 모습입니까? 강제적으로 구성원은 싫든 강제적으로 통합시켜 놓으면 이게 전국 누수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전남대와 전북대가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일단 개념이라 봐야 되는 거죠. 김석 총장님 보시기에는 공감하십니까? 독입니까 이거? 처음에는 독이라고는 좀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남 지역에다가 의대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남에서 어쨌든 민생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 나온 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양 대학의 뭐 굉장히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면 서로 이제 한 군데밖에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럼 통합을 하자라고 네. 해서 김대희 총장의 말씀처럼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기조 속에서도 통합이라고 하는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히 있었던 것은 네, 맞죠. 네. 그러나 네. 지금 현재 어쨌든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 교육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대로 놓고 본다면 예. 이 의대라고 하는 것을 예. 라고 하는 것이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의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버렸다고 했을 때는 이건 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대 그다음에 그 병원 설립을 추진을 위한 정부 지역 범시민 추진위원회에서 내세우고 있는 서부와 동부 이렇게 나누고 싶지는 않은데 예. 어쨌든 목표대 쪽 그다음 순천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객관적 그 의대 설립에 대한 지표나 이런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네. 인구가 월등하게 많은 그리고 산업 지역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우수한 전남 그 동부 지역 그러니까 순천대학교에 의대가 오는 게 객관적인 그리고 공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김현욱 지사와 양 대학이 합의를 이룬 것이 그런 것도 아니 대학이 합의를 이룬 것이 본부가 가면 예를 들면 의대와 병원은 다른 곳에 간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현재 어떤 선택이든지 선택할 수 없는 예.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독이라고 하는 게 맞죠. 어쨌든 본부를 선택하는 대학은 뭔가 진 느낌, 패한 느낌이 들 그렇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상황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양쪽 대학이 그냥 통합을 전제로 하지 말고 각각 의대 신청해라. 그러면 단독으로 교육부나 복지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방식의 그래서 그 결정을 지역 대학에서 어렵게 통합하는 과정으로 예. 선택하기보다는 정부가 좀 주도를 해줘야 된다. 지금은. 근데 지금 정부도 통합을 전제로 하라. 그리고 대학과 의대와 병원은 한 곳에 좀 몰아주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교육위 얘기 계속 해보자면 김문수 의원은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의대와 병원이 들어서지 않는 그러니까 본부가 들어오는 곳에는 메가 프로젝트 연계 학과 개설 같은 국가적인 지원이 강력하게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네. 보완책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도 그 이제 메가 프로젝트는 AI 반도체 영역 그리고 데이터 센터 로봇 산업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정부와 기업은 수천조 원을 앞으로 쏟아내겠다. 네. 이제 이래서 거의 뭐 장밋빛 그림들이 막 전국에 각 지역마다 막 희망을 걸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김문수 의원이 과연 예. 이거 올바른 생각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 속에서는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순천을 가정하고 목포를 가정하고 의대가 안 되면 교육부 장관한테 그러면 의과대학 현재 통합을 전제로 한다거나 아니면 국립대의 여러 가지 고등교육법들이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딱딱해요. 권위적이고 자율성이 없어요. 이런 오히려 고등교육법이라든가 의대 설립이라든가 대학 통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도적 문제를 논해야지. 아니 안 되는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만드니 뭐 로봇이라 이건 다 기계공학이나 정보통신이나 반도체 학과는 대학 자율적으로 만드는 문제예요. 이건 정원을 줄이고 다른 과를 통폐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영역. 대학 차원에서도. 네, 얼마든지 낮은 영역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라는 한 권역의 문제가 있는 문제를 오히려 피해가는 애둘러 그냥 피해가는 행태로 가는 이런 행태길래 야, 그 김문수 나 이해하고 듣고 이분은 아직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김석 총장님. 김대중님 너무 많이 나가셔버린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통합 의대가 만약에
양 대학이 그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해서 어떤 것이든 극적 결정을 네.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합시다. 예를 극적 들면 결정이라고 하면 합의. 예, 그렇죠. 순천대학교 의대가 오고 병원이 온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저쪽은 예를 들어서 목포대학교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보상이라고 하는 표현도 저는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 대한 필수 공공 의료에 대한 확충에 대한 문제, 예. 그 다음에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전남 광주 특별시에 그 메가 프로젝트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 네. 그것과 관련된 대학 본부가 간다고 했을 때 그 김대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차원에서 직접 그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그 과를 졸업하면 바로 이렇게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네. 되는 구조들이 전국에 몇 군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방식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육부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제 의과대학 설립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지방 국립대에 의과대학 문제를 인정하겠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지방 국립대에서 한 의대는 하나의 대학병원을 두겠다. 이렇게 예. 대학병원 2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럼 김윤록 지사 때부터 2개의 대학병원을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혹자는 또 2개의 의대들을 가지자. 근데 원칙은 이거 교육부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 부분 거리의 근접성. 그러니까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그래서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붙여야 된다. 그게 사실은 이건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또 교육부가 그렇게 3년 얘기를 4년부터 했고요. 가지고 예. 있던 원칙이에요. 아니. 그럼 김대충이 만약에 그러면 그런 그러니까 근접성 다 맞는데 어쨌든 대학을 전제로 통합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양 대학이 지금 현재 그 결정을 못 하게 돼서 그 어떻게 그 의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양 대학이 통합하지 않으면 그 전남 쪽이 아예 전북에 뺏긴다. 예, 저는 김문수 의원이라면 예.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예. 담당 소관위원이라면 예. 그럼 교육부의 이 3대 원칙의 문제점을 제기했어야죠. 특히 전라남도는 대학 통합이라는 딱 족쇄를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국립대는 그 대학의 구성원들이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구성원들이. 그건 법보다도 더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대학 그 교육부가 그러는 3대 원칙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걸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일리 원칙 정확한 원칙이 맞죠. 그리고 왜 특별히 여기 전남 지역만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하냐? 대학이 통합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럼 통합이 안 되면 영원히 그 권역의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문제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문제는 그럼 영원히 불가능한 거냐? 이런 거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꿀 필요는 있죠. 영원히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죠. 통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와 별도로 또 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별도의 방침을 가져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건 지금 봤을 땐 통합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라면 지역 국회의원이라면 그 교육부 장관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 이런 걸 내야지 그걸 비껴가는 한 발 비껴가는 뭐 학과를 만든다. 예. 뭐 이런 문제를 하니까 저는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 이게 거죠. 본질을 조금 비껴갔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대 원칙은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고 또 교육부 내에서 다양한 국립대학 총장들 구성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보다 더 좋은 안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비껴가는 모습이 저는 영 마음에 안 이 통합 전제에 좀 매몰됐다고 봐야 돼요 지금. 네, 통합 전제에 매몰됐고 의대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의대가 어디로 가느냐에 지금 매몰돼 있어가지고 한 발자국도 좀 전진하기가 좀 현재 어려운 거고 그렇다고 전남 동부가 이거를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랄까 각각 무엇을 얻게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할 필요는 좀 있는데 좀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이 2년 전에 저희가 방송하면서 대학 통합을 두 대학이 이제 국립대에서 10,000명 정도 2만 명 정도의 거대한 국립대 통합이 나올 때 전제 조건이 의과대학이었거든요. 의과대학을 자기 지역에 유치한다라는 조건 하에 대학 통합은 이거 불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예. 각자 자기 지역에 의과대학이 승인하지 않으면 대학 통합은 무산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절차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토론이나 이런 의견이고 절차가 진행 중에 어쨌든 뭐 8월 20일까지 내용적으로 대학이 통합을 해서 어쨌든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두 대학이 최선을 다해서 일단
토론을 하고 예. 협상을 하고 음. 어떤 방식으로는 이게 뭐 합의가 이룰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예.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길 좀 바랍니다. 지금 순천대랑 순천 시민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는 어디까지 좀 되고 있으며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같이 순천대랑.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4시에도 전남 동부청사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전남 동부권역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의대와 대학병원에 대해서. 예. 그러나 이제 결국은 양 대학이 합의를 이루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양 대학이 합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대들이 내심 있는 거고. 근데 그 극적인 네. 합의가 우리 입장에서는 동부권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런 방식 의대와 우리가 조건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극적 합의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흥미로운 제안이 하나 좀 나왔습니다. 통합대학으로 하나의 의대를 유치하되 서부권과 동부권의 의료 실정에 맞도록 의대 정원을 배치해서 교육하자. 그리고 지역 의사제를 지역에 적용시키자라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자료를 좀 공유를 미리 드렸었는데 요 아이디어는 좀 어떤지 일단 의대를 어디로 두느냐의 문제를 어떻게 둘 것이냐로 좀 전환한 얘기 같은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로 이제 이 사례가 영국과 캐나다에는 많이 있는 요 사례예요. 유럽권과 북미권에서는 예. 이건 뭐 대학의 역사들이 워낙 몇백 년 됐었고요. 예. 그리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들이 워낙 강한 지역이 유럽과 북미 지역인데 예. 이게 헐대학과 요크 대학은 우리가 영국의 요크샤라는 지역에 예. 50km 정도의 근접거리예요. 예. 쉽게 말해서 순천과 여수 정도의 거리에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대학이거든요. 두 대학이. 네. 지근거리이고 그리고 조건이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네. 영국은 새롭게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대학과 대학이 있지만 제3의 영역 특수 목적의 법인이나 학위들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고 그 대학에서 수업을 받지 않더라도 이 대학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학점도 되는 이러한 좀 자율성이 우리하고는 완전 다르죠. 여기는 하나의 의과대학을 두고 거점을 두 개를 둬서 지역 전체에 있는 그 의료기관에서 임상 교육도 하고 다 하자, 네. 활용하자라는 다 그러는 거죠. 그런 논리거든요. 본래 유럽의 경우에는 특별히 대학 간에 합의만 있다면요. 내가 굳이 그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예. 그 대학에서 수업을 안 받아도 돼요. 이 헐대학과 요크 대학은 두 개의 대학은 의대 과정들을 예. 내가 헐대학 학생인데 의대 학생인데 헐대학에서 안 받아도 돼요. 요크 대학에서 받는 이 과정인데 예. 저희는 이런 과정들을 새롭게 좀 모델로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대학 교육이 워낙 엄격하게 법대로 규정대로 좀 딱딱 되어 나눠서 있어서 여기선 무조건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우리도 국립대끼리는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학점 인정을 하자라는 큰 틀은 합의를 받잖아요. 그렇게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예. 그게 힘들죠. 절차와 내용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들도 앞으로 뭐 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이런 두 개 대학의 의과대학 운영 방안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형 국립의대라고 해서 하나의 의대고 두 개의 의료 거점 또 전남 전체를 하나로 의학 교육 캠퍼스로 삼자라는 논의인데. 근데 요건 두 개 대학이 가깝잖아요. 예. 50km 거리예요. 순천 여수 거리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130km 이상 거리가 있는 목포와 순천은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얘기다 이것은. 왜 조금 아침에 어렵다. 나 저 대학 가서 수업 받고 이 대학 가서 수업 받는 구조거든요. 아니 그런 구조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이죠. 사실 이 구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취자들에게 정보가 좀 잘 제공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영국의 헐 대학하고 이제 요크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대학인데 하나 의대 그리고 전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 의사를 키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식이 저는 이게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난번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남광교 특별시가 됐는데 대학 교육과 관련해서 대학 그 관련해서 전남 광주만에 특별하게 뭘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물었는데 네. 교육부 장관은 사실은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한 뭐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 연구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라고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지금 현재 순천대학교 의대 문제를 좀 결합한다고 치면 예. 거리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의사제라고 하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중요한 정책 아젠다 속에서 의대 설립이 지금 완전 양 대학이 지금 어디로 할 거냐 어디에다 의대를 둘 거냐라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방식의 공동 의대를 두는 방식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교육부가 이것 역시도 대학의 통합으로 봐주는 뭔가 좀
그 관점이 조금 그러니까 정책에 좀 전환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늦었지만 이런 연구들이 지금 현재 양쪽 대학의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문제가 부추기에서 지금 부추기고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런 방식도 좀 검토되면 좋겠다 싶은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좀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뭔가 딱 건물 열어줘야죠. 캠퍼스를 네, 정해 그렇죠. 와라가 아니라 이거를 다 열어놓은 상황에서 좀 큰 틀에서 봐야 그렇죠. 한다. 논의. 우리는 이제 교육 전반적으로 대학 교육이랄지 의대 설립이랄지 전반적인 교육부, 병원은 또는 복지부 이렇게 관여를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예를 들어 대학 정원 배정에 관한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다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대학 통합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교육부가 이런 여건을 열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 네. 요원하지만 이 통합 의대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계속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런 방식의 운영도 검토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문제는 교육부가 이 문제가 2년 전부터 나왔을 때 그럼 제도적으로 선진 모델들을 빨리 제안을 했었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지역의사제는 말은 많은데 그럼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제도를 그러면 지방대학의 의대 신설 조건에 하나의 새로운 제도로 만들어내고 그러면 법인 대 법인이 이게 어차피 이제 대학은 법인 대 법인으로 보고요. 그러면 제3의 목적 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고 허용해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면 대학 통합의 영역을 그렇다 보면 강주까지 포함해서 강주 전남권에 있는 국립대 3개를 통폐합하는 문제를 차라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남대까지. 아니 실제로 그 논의 속에서 나왔으니까. 예. 그럼 의과대학은 강주에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대는 그건 별도로 하나 더 선실하자. 그건 좀 이렇게 멀리 가는 나가 거죠. 버리신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보면서 이 대학의 자율성들을 어떻게 줄 것인가. 법인 대 법인이 제3의 목적 법인을 만들 수가 없도록 해놨거든요. 방금 김대희 총장이 말씀한 대학의 자율성이 현재 없는 가운데서 교육부가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의대를 빨리 가고 본부를 어디를 결정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그럼 아예 그냥 교육부가 나서주면 좋은데 그러지도 않고 지금 방관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지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서주라는 것은 교육부가 딱 나서서 이 두 대학 중에 어떤 대학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두 가지죠. 평가를 해달라는 건가요? 두 가지죠. 그래서 두 가지 관여해가지고 중재를 해주든지 예. 아니면 자 통합이 어려운 것 같다. 그럼 양 대학에서 신청해라. 각각 그럼 우리가 신청해라. 결정하마. 이런 방식을 좀 열어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부가 정한 기한이 딱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니면 또 하나는 없습니다. 두 대학의 의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그건 안 된다고 더 이미 할날이 좋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20일까지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통합을 전제로 해서 한 군데를 정해와라라고 시간 줄게라고 하는 게 야금야금 조금씩 좀 계속 미뤄와서 한 진짜 뭐 한 10일 뭐 한 달 이런 식으로 좀 미뤄와서 이제 20일까지 정해라라고 교육부가 좀 정한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 사이에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의대를 설립하려고 하는 과정은 2030년도에 의대생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예산 문제랄지 절차 문제랄지 이런 과정들을 예.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예. 물론 이제 앞당겨 갈 수도 있고 또는 미룰 수는 좀 있을 것 같기는 네. 하다고 저는 여유는 있을 거라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여지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 대학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두가 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불평과 불면은 민영배 광주남 특별시장에도 가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도 가고 있고 교육부에 가고 있는 막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경북에 다 뺏기는 거 아닌가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 있고요. 위기도 있죠 사실은. 예. 예. 근데 말은 안 하고 있지 뭐. 교육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는 그러면 아까 국립대 통합이라든가 특수 목적에 대한 이런 내용들 좀 법 개정 문제를 좀 가감하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랑 같이 논의해서 법 개정 운동을 좀 고민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8월 20일이라고 못 박은 것은 현실적으로 연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8월 20일이라면 특별시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 4일 안에 특별시 안이 올라가서 특별시도 계획서를 써야 되거든요. 특별시 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4천억 정도 되는 재정 분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이런 내용들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뭐 국회의 법 개정과 또 교육부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동의와 뭐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시간적 여유는 좀 더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래도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또 아니다. 기간적으로 봤을 때. 어떠세요, 김대중장님? 저는 그럼 기존의 제도로 한다면 통합은 현실적으로 힘들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김대중장님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 양 대학은 계속 의과대학을 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석 총장님은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양 대학이 합의를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래낸다 생각하지만 결론은 방향은 힘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두 대학 총장님에 대한 시간이 무거운 없습니다. 책임감을
좀 덜어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로컬 설전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8월 14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절기상 말복이었습니다. 몸보신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